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궁합 보는 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나쁜 궁합이다. 나쁜 궁합. 궁합 보는 법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좋은 궁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시간은 어차피 내 사주에 이 배우자 운, 배우자 복, 궁합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다.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무조건 좋은 궁합, 무조건 나쁜 궁합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궁합을 보려면 이 궁합이 과연 좋은 궁합이냐, 두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면 좀 잘 맞느냐, 잘 안 맞느냐죠. 나쁜 궁합. 좋은 궁합은 그 사람과 두 사람과의 관계가 잘 맞느냐, 잘 안 맞느냐. 그래서 나랑 비교적 좀 잘 맞는 사람하고 살아야 이게 마음도 편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속궁합, 잠자리도 만족을 느끼면서 이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잘 안 맞는 사람하고 살면은 이 삶이 이 고난입니다. 고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주라고 하는, 사주가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겠지만 이게 100은 아니거든요. 100%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 50% 정도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 나머지 50%는 뭐냐? 자, 이거를 뭐 딱딱 뭐 10%, 20%, 30%로 나눌 수는 없지만, 첫 번째로 일단은 이 월지가 일단 부모 환경,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도 잘 풀리는 경우도 있고 잘 못 풀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주는 같지만 이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을 얘기를 해보면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스타트부터가 다른 겁니다. 우리 흔히 금수저냐 흑수저냐, 이 영향을 무시 못한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인연법입니다. 인연법. 여기서 인연법 중에 가장 중요한 이제 배우자의 인연이죠. 근데 인연법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학창 시절에는 어떤 친구 인연,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결혼 정년기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배우자, 그래서 이 배우자에 대한 인연이 한 제가 볼 때는 최소 20% 이상은 내 인생에 좌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50% 월지 환경이 뭐 한 15%.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 사주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배우자, 어떤 궁합에 나쁜 궁합을 맞이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떨어지겠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내 의지와 노력 부분을 합쳐야 이 사주의 이 100점이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만점이 100점일 수는 없죠. 암만 좋은 사주라도 뭐 50점이 만점이다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좋은 사주는 40, 한 6점, 나쁜 사주는 한 44점 정도, 1, 2점밖에 차이가 안 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월지 부모 환경이나 인연법이나 내 의지와 노력, 이런 것들이 나머지 부분을 차지한다. 그 중에서 이 배우자와의 어떤 궁합, 친구와의 궁합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 내가 비교적 나랑 잘 안 맞는 나쁜 궁합 어떤 게 있는지 좀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나쁜 궁합. 일단은 사주에 두 사람의 사주를 비교를 이제 해봐야 되니까, 두 사람의 사주가 연월일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연, 월, 일시, 연월, 일시, 위에가 천간, 아래가 지지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일단 여기가 일간이잖아. 일간. 남자든 여자든 일간은 뭐죠? 나를 뜻합니다. 나. 이 나다, 나. 그러니까 나와의 어떤 이 관계성을 보는데, 나쁜 사주 첫 번째는 천간,
좋은 사주는 천간의 합이라고 얘기를 했죠. 천간의 합. 자, 그런데 나쁜 사주는 천간이 합이 아니라 극의 관계입니다. 극할 극, 이길 극. 극의 관계가 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좋은 사주는 합하고 생이죠, 생. 일간을 생해주는 어떤 모습이 있을 때를 이제 좋은 사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극한다는 것은 뭐예요? 한쪽이 통제한다는 거예요. 통제하고, 이 통제에는 강압성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주종의 관계가, 부부관계는 평등해야 되는데 주종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어떤 서열, 물론 남자가 조금 뭐 더 집안의 가장으로서 서열이 뭐 우위라고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극한다는 게 이게 나를 정관적으로 극하냐 편관적으로 극하냐의 어떤 문제가 있는데, 정관은 비교적 융통성 있게 부드럽게 나를 관리 보호해 주면서 극하는 모습이지만, 이 편관은요 나를 인정사정 없이 이제 극한다, 못살게 군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살면서 나한테 이 일간이나 일지, 편관이나 이런 이 습성이 있다면 이게 강제성, 폭력성, 거기에 어떤 강압성, 이런 모습을 띈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그 일간끼리에 일단은 천간충이라는 용어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의 충은 인정하지만 천간은 충이라는 용어보다는 극이나 재, 그래서 천간은 우리가 사주 볼 때 생극재화로 봐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극재를 이제 이 충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충은요 이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 근데 천간은 기의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명확한 정반대의 방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방적으로 한쪽이 극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분의 사주가 천간이 간목입니다. 근데 다른 분의 사주의 천간은 경금이라는 거죠. 그러면 금극목을 이 편관으로서 작동을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이 편관으로서 나한테 강압적인 모습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게 음간도 마찬가지예요. 음간, 이런 사주가 있다고 했을 때 신금일주다 그러면 이 금극목을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을목일주예요. 근데 상대방은 기토일주다 그러면 목극토로서 이게 이제 편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간이 음간을 극하면 이것은 천간 합으로 작용을 합니다. 합으로서 끌어안고 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간목이 있고 박수판에 의해서 기토다. 을목일 때는 이게 편관이지만 간목일 때는 이게 정관으로 갑기 합하는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이게 한쪽이, 요즘은 남녀 평등 사회라 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합을 안 하고 음간이 예를 들면 정화다 이런 사주가 있어요. 그리고 경금이다. 그러면 정화하고 경금이 이렇게 화극금을 하죠. 이게 이제 정관으로서 이럴 때는 이제 극을 하지만 부드럽게 극하니까 어느 정도 정관은 관리, 그 다음에 책임, 융통성을 가지고 나를 여러 가지로 부드럽게 이제 이렇게 통제를 해주는 의미라 괜찮다. 그러니까 이 편관의 한쪽이 편관이다 그러면 일단은 정신적으로 한쪽이 우위에 있고 못살게 굴고 스트레스 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지지. 자, 지지도
지지의 모습은 이게 충으로 발현된다고 했죠. 충. 자, 충으로 발현된다는 것은 방향성이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지가 다시 이렇게 원을 그려서 좌오 묘유가 있다. 그러면 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 자, 이런 모습이면 극은 충은요 서로 반대의 글자입니다. 좌오충, 묘유충, 뭐 인신충, 그 다음에 사해충, 진술충, 충미충. 완전 정반대의 모습이니까 이 사주에 있어서 두 사주가 자, 이렇게 두 사주가 있을 때 이 지지의 충이라는 것은요 시간 그리고 공간적으로 서로 함께 있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인이야, 그 다음에 일지가 신이야, 그럼 인신충 하잖아요. 둘이 같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궁합으로서는 좋지 않다는 거죠. 좌우충, 뭐 충미충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지지에 충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궁합으로서는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별로다. 근데 또 이제 속궁합에 있어서는 이게 무조건 별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속궁합에 있어서는 약간의 어떤 이 변화, 그 다음에 어떤 이 뭐랄까 충족요법, 이게 조금 이렇게 있어야 또 새로운 분위기에, 그쵸? 뭐 이런 것들이 해서 속궁합을 살릴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이 속궁합도 서로 잘 안 맞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서로 이게 충이 있을 때 일단은 마이너스로 본다. 그런데 천극지충 같은 경우, 천극지충, 천충지충이 아니고 천극지충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뭡니까? 천간으로도 한쪽이 극하고 서로 달라. 그러니까 서로 가치관, 그 다음에 어떤 생각, 그 다음에 어떤 성향이 다르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통제 또는 지배하려고 한다. 거기에 지지의 충까지 있으면 뭐예요? 함께하는 시간, 공간, 그 다음에 속궁합, 잠자리, 이런 것들이 나의 코드, 취향, 현실과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부궁합으로서는 안 좋다. 그러니까 천극지충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면 갑자 일주인데 남자든 여자든 경호일주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금극목을 하고 좌오충을 하죠. 천극지충. 자, 이럴 경우는 둘 다 안 좋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뭐 을목이다. 일단은 예를 드는 거예요. 신금이다. 자, 그런데 을해다, 신사다. 그러면 금극목하고 사해충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천극지충은 천간과 지지가 이제 잘 안 맞는데 이럴 경우는 어떨까? 먼저 천극지충, 그 다음에 뭐 무토다, 그 다음에 임수다. 일단 토국수를 하고 있죠. 근데 자,
이모다. 왕제의 충도 마찬가지야. 좌우충, 토국수. 그래서 이럴 경우는 궁합으로서 뭐 십성을 따지기 전에 천국하고 지충하니까 두 어떤 배우자 궁이 심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안 좋다. 뭐 임술이다. 병. 병진이다. 그러면 수국화를 하면서 이게 편관이 되면서 자, 진술 충을 하니까 어쨌든 궁합으로서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천간은 합을 하고 뭐 지지는 충을 하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경우가 이제 뭐 암합도 있고 뭐 한데 어쨌든 그럴 경우는 이제 천간은 합이니까 정신적으로 통하는데 육체적으로는 안 통한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이제 천국지중까지 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원진귀문설이라는 게 있어요. 원진귀문. 원진귀문이 특히 일지에 서로 있을 경우에는 이게 안 좋은 궁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원진하고 귀문은 각각 6개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중복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한번 써볼까? 원진, 귀문. 원진과 귀문이 이렇게 표를 한번 다시 복습하면서 그려볼게요. 그러면 자, 원진은 진해 묘신. 자, 잠시만 요거를 좀 표를 정리를 할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해야겠다. 묘신, 사술, 보축. 요 네 개는 진해, 묘신, 사술, 오축. 요것은 원진이면서 귀문이고요. 자, 자미원진, 인유원진. 그 다음에 인미, 귀문, 자유, 귀문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일지끼리 서로 이렇게 원진의 관계에 놓이면 안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이 원진 귀문이 예를 들면 보세요. 진이 있어. 근데 이제 궁합적인 얘기니까 해가 있다 그러면 일단 진의 원진 귀문이 해당이 되죠. 그럼 일단은 서로 원망하고 안 좋다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다. 귀문도 마찬가지예요. 귀문이 있다, 인이다, 미가 있다. 그러면 인미 귀문, 그 사람이 집착하거나 집중하거나 뭐 하는 모습이 있는데 여기서 진의 그러니까 원진 귀문 같은 경우는요. 원진 귀문의 딜레마나 문제는요. 암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암합 관계라 쉽게 충처럼 깔끔하게 헤어지기 쉽지 않다. 그리고 사주 원국에 이렇게 진 해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 그쵸? 특히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내 배우자궁에 만나는 그 인연하고는 이렇게 원진 귀문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쵸? 자, 이런 상황에서 운으로 뭐 해수가 들어왔다. 이러면 진의 원진 기문이 진짜 이제 동해서 이게 이제 이온수로도 갈 수 있고, 묘가 있다, 신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사주에 묘나 신이 하나 이렇게 더 들어있다. 아니면 신이 있다. 그러면 원국에서도 있어서 내가 월지와 일지 사이가 사회생활이나 뭐 이런 관계가 쉽지 않은데,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이제 배우자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월지 같은 경우는 사회의 부모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일지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배우자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써볼까요? 진해. 진은 을, 개, 무. 복습하는 의미에서 해는 무, 갑, 임. 그러니까 이렇게 무게합의 관계를 또 가지고 있어요. 진해, 그 다음에 사술. 사술 원중기무도 사술, 사무, 경, 병이다. 술은 신, 정, 무다. 그러면 이렇게 병신합의 관계를 또 갖고 있죠. 묘신이다. 묘신 원진기문이다. 묘는 갑, 을이다. 자, 신은 무, 임, 경이다. 이렇게 을경합을 또 맺고 있죠. 축오다. 축오는 탕화하면서 원진 기운이면서 오축 또 해도 됩니다. 해. 축은 개, 신, 기. 오는 병, 기, 정. 그래서 이렇게 병신합을 또 축오 원진 기문 하고 있어요. 인미 귀문은 인, 무, 병, 갑이다. 미, 정, 을, 기다. 이렇게 갑기합 또 이렇게 또 갑기합을 하고 있고, 없는 것은 유일하게 요거 하나입니다. 자, 왕지끼리에. 그래서 자유기문만 암합이 없더라. 그쵸? 그 다음에 자미 원진, 자미원진. 자미는 임계다. 자미는 원진. 요거 두 개는 귀문이고, 미, 정, 을, 기다. 이렇게 정임합을 또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자미원진, 인유원진이다. 인, 무, 병갑이다. 경신이다. 병신합을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원진기문이 이렇게 일지에 같이 놓여 있다라고 하면, 이 원진기문에 대한 강의는 제가 기타 신살 강의에서 3편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 설명도 사실은 뭐 안 해도 되지만 공부하는 차원에서, 복습 차원에서 해봤고요. 어쨌든 원진기문 이빨에 끼인 어떤 이 그 여처럼 좀 떼어내기도 힘들고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원진기문이 보면요, 인묘형 원진기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 이 해수가 이렇게 천간으로 올라가면 봉기가 임진에 또 인묘를 하죠. 사화는 천간으로 올라가면 병화인데, 병화가 또 술토에 인묘를 해요. 요거는 이제 을씨는 서로 태태 조합이라고 해서 서로 약간 예민한 관계고, 오화의 정기가 봉, 정축은 또 인묘를 하죠. 갑목의 봉기가, 그러니까 인목의 봉기가 갑목이니까 갑은 밑에 또 인묘를 하고, 자하고 유는 좀 특이해요. 서로 요것은 이제 그 신자는 생이고요. 그 다음에 요 계유는 병입니다. 생병의 관계라 한쪽은 위하는데 한쪽은 아픈 관계. 그리고 좀 서로 이 자유는 이게 이제 이 기문 중에도 왕지의 기문이라 기운이 상당히 남다르고요. 예민의 어떤 모습이고, 자수가 천간 올라가면 개수잖아요. 개미 임묘하고,
그쵸? 이것도 이인유도 마찬가지로 태태다. 태태는 서로 잉태하고 서로 아끼고 하는데 약간의 이제 그 뭐랄까 아무튼 이 성적으로도 상당히 좀 예민한 어떤 모습이다. 그래서 원진기문이 사주에 있든지 운으로 들어오든지 서로 이렇게 있으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라고 이제 원진기문 볼 수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형살 관계가 살면서 일지끼리, 특히 일지끼리 형성되면 늘 티격태격, 깎고 맞추고, 삶이 고단하다, 마음 편할 날이 별로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형살 뭐가 있을까? 일단 사명살이 두 개가 있죠. 인사신, 사명살, 축술미, 사명살. 그런데 인사형, 사신형, 인신충, 축술형, 술미형, 충미충 또 다 이제 형살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형살이라는 게 있어요. 상형살은 자묘라는 글자가 있으면 형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형은 진진이 서로 붙어 있거나 같은 모습이다. 진진, 오오, 유유, 해해. 그러니까 같은 일지의 글자가 있으면 비교적 좋아요. 같은 일지끼리. 끼리는 유유상종, 동병상련. 연의 기운으로 삼합이든 같은 기운이라 나쁘진 않은데 자형만큼은 조금 특별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지가 남녀가 진진이다, 그쵸? 뭐 그럴 때는 일단은 서로 조금 질퍽한 관계, 아무튼 그런 진진 자형의 형상에 대해서 또 다 설명하려면 시간 너무 기니까 자, 이런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 원국에 뭐 자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묘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일간이 뭐냐에 따라 상관없이 형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축토다, 근데 여기 술토가 있다 그러면 축술 형살이 서로 두 개의 사주에 이렇게 또 이루어지니까 축술형, 그 다음에 뭐 축술미 충, 이거는 약간 배신의 인자입니다. 배신. 같은 토라고 껍데기는 토인데 서로 다른 걸 지향하고 있잖아요. 자묘형은 이제 왕지의 어떤 형살이면서 이게 이제 약간의 자수와 묘는 남녀 생식기의 문제, 부적절, 이런 관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외도를 할 확률이 좀 높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인사신이다, 뭐 사화가 있고 인목이 있다, 그럼 서로 같은 화기운 목생화를 하는 것 같은데 목생화를, 사유축은 또 이게 금의 생지인데 이건 화의 생지잖아요. 그러니까 목생화 하는 것 같지만 화극 금을 하고 있는 모습도 있어요. 그쵸? 화극 금과 극과 이제 생을 동시에 하는 서로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형살이라 참 깎고 맞추고 서로 급하고 뭐 또 이런 안 맞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생지의 어떤 형살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생지끼리 이렇게 있으면 별로 안 좋다. 생지의 어떤 형살이죠, 형살. 그럼 두 일지의 글자들의 관계가 좀 편안하고, 그래서 합이 궁합하네요. 궁합. 합이 들어야 안정적이고 편안하다.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안 좋은 거를 볼 때는 이 공망을 이제 보기도 하는데, 공망은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같은 그 공망을 같은 공망, 그러니까 일주끼리 공망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순 있잖아요. 갑을 병정 무기신 임계 이렇게 가는데, 갑자울축 병윤중 무신기사 경호심 임신 계유 첫 번째 요 들어가는 10개의 간지는요, 이게 술해공망입니다. 그쵸? 계유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갑술순이죠. 갑술순. 갑술, 을해, 병자정축, 무인기면, 경진신사, 이모, 개미. 이게 10개의 어떤 간지는 이게 신유공망입니다. 그 다음에 개미 다음에는 갑신. 갑신, 을류, 병술, 정해, 무자기축, 경인신묘, 임진, 개사. 요거의 10개의 이제 간지는 오미공망. 그 다음에 갑사오,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기의 경자신축, 임진, 이민,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기의 경자신축, 이민, 계묘. 이 10개의 간지는 이제 진사공망이다. 그 2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10개 간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신해, 임자, 개축, 일주 10개는 이제 인묘 공망이고, 마지막으로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호,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개해. 이 10개는 자축 공망이인데, 공망이기 때문에 이 배우자가 이렇게 어쨌든 요 공망을 같이 공유한다는 건 뭐예요? 공망이 같은 공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사주용어로 해로동열이라고 해서, 뭐 늙어서 죽을 때까지 같은 어떤 이런 혈맹의 관계를 유지한다. 이건 뭐냐면 서로 빈자리가, 빈 글자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나 결정, 그 다음에 부족함을 느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질감을 느낀다. 자, 그런데 공망에서 내 일주에 공망을 상대방 일지에 공망이 일지에 가지고 있을 때,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갑자 일주예요. 그런데 갑자 일주는 술의 공망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술이다. 이런 경우는 목극 토를 하기도 하지만, 이 갑자 일주에 이제 공망이 술해 공망이잖아요. 술해 공망. 자, 술해 공망이다 보니까 이게 공망입니다. 이런 경우는 갑자 일주가 이 무술 일주를 내 어떤 그 빈자리 허결함을 채우기 위해서 엄청 쫓아다녀요. 관심도 갖고, 딱 보면 뭔가 잘해주고 싶고, 내 어떤 나의 빈자리를 채우고 싶은, 본능적으로 채우고 싶은 욕망,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다. 그래도 공망이죠. 연애할 때는 엄청 쫓아다니는데 결국에는 내 빈자리를 채워주질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 무술
무술일주다. 무술일주의 공망은 진사공망이거든요. 그러면 갑진일주다. 그러면 무술일주의 공망이 또 이렇게, 그쵸? 이 공망입니다. 무술일주의 공망, 무진 무진일주에 또 공망이 이렇게 안 되지. 또 무진일주는 임묘공망이니까. 자, 이럴 경우에는 요 무술일주가 또 이렇게 이 갑진을 못 잊어 해요. 근데 관계는 또 충의 관계야. 쫓아다녀도 다 자꾸 도망가는 관계. 그래서 처음에는 본능적으로 끌리고 내 잃어버린 반쪽을 찾은 것 같아서 열심히 쫓아다니지만 연애는 가능합니다. 한쪽이 또 일방적으로 좋아하면 가능하잖아. 근데 결혼하게 되면요, 결국 우리 둘은 이루어질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빈자리였구나 해서 이제 또 뭐 이혼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공망도 좀 봐야 되고, 뭐 충형, 원진 뭐 이런 걸 또 다 봐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관계는 일직끼리에 놓여지겠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한번 걸러낸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일단은 뭐 좋은 궁합, 나쁜 궁합에서 좀 별로인 궁합이다. 결국에는 한 시간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에 있기가 힘든 어떤 모습이다 보니까 결혼을 해도 뭐 떨어져 있든지 또 뭐 각방을 쓰든지 이혼을 하든지 그런 관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세 번째 강의 나쁜 궁합에 대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